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굉장히 예민해서 새벽에 또 몇 번이고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매번은 아니지만 여기 남편께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경향이 종종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화를 내는 경향이 종종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이는 나에게 와야 한다. 나한테 자꾸 화내서 안 돼. 안 내. 뭘 안 내? 내잖아, 새벽에.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벽에다가 1시에 깨고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4시에 깨고 5시에 깨고 6시에 깨고 7시에 깨우면 어느 인간을 갖다 놓고 1시간마다 한 번씩 깨우면 나는 화를 안 내. 대단해요. 나는 애들한테 소리 지르지 않아.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화를 안 내고 움직일 수 있어. 아, 그건 대단한 내 거야. 자식이잖아. 불침ot도 그렇게 안 키운다고. 권순현, 민지영 부부 입장해 주세요. 최대한 제가 갖고 올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와야죠. 난 다 뺏어올 것이다. 무슨 이게 족반화장이지? 양육권은 제가 무조건 가져와야 돼. 자, 먼저 우리 아내 민지영 씨는 남편의 지나친 식단 통제와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혼을 요구하셨는데요. 두 분 다 이혼 의사가 조금씩은 있다는 것이네요. 네, 없지 않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제 이혼 의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선 재산 분할부터 해보도록 하죠. 네, 사실 그 전체적인 재산이 아내 명의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전체 적극 재산 플러스 재산도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소극 재산 채무도 아내분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5대5의 비율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을 하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때 그 남편 명의로 SUV 차량이 한 대 있는데요. 저희가 친권, 양육권을 좀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남편 명의 차량은 우리가 가져오는 방식으로 두 대 있는데 큰 차를 갖고 가겠다는 거죠? 하나는 SUV고 하나는 작은 거여서 근데 이제 5대5로 나누겠다고 하면 네. 뭐 명의를 그대로 두고 돈을 주든지 아니면 명의를 이전을 해야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두 채니까 네. 한 채는 주고 네. 나머지는 네. 그러면 큰 집하고 작은 집 있었잖아요. 작은 집. 작은 집, 네. 작은 집을 준다는 거죠? 작은 집, 작은 차 준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거 주고 땡이 아니고 5대5로 해서 부족 부분 현금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그 지금 총 재산이 5대5로 주장하실 만해요. 저희가 지금 부부간에 굉장히 힘들게 일해가지고 이룬 재산이잖아요. 네. 지금 보면 사업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세요. 네. 미용 학원 하시고 뷰티샵도 하시고 그다음 부동산도 좀 하시고 네. 스튜디오도 하세요. 근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지금의 재산을 형성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아내분도 같이 일을 하세요. 근데 이 사업의 기틀을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했냐? 그건 남편분이 사실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남편분이 사실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의 구조를 만들고 짜서 지금의 재산을 형성하게 네, 그래서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네. 그 누가 시작하고 만들었는가. 제가 바닥 까는 거, 전기 까는 거부터 벽지 바르는 거부터 제가 한 땀 한 땀 다 만들었어요. 왔었나요 그때? 이거 왔죠? 바닥 깔 때 구경했잖아요. 아 구경. 그럼 본인이 까셨나요? 제가 다 아, 직접 일정 잡아서 그건 시공사들이 해주셨지. 아니, 저기 바닥 깐 거는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바닥 깐 거는 일당으로 쳐가지고 그건 계산을 해서 바닥을 깐 만큼 모든 걸 다 했다라는 거예요. 전립을. 그래서 저희는 남편 측은 기본적으로 약 7대 3의 비율 정도로 나눠야 된다. 7대 3의 비율 정도로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고. 아니, 이거는 네네네. 일단 그래서 따라서 애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7대 3의 비율인 큰 집, 큰 차, 작은 집, 작은 차. 이렇게 나누면 얼추 7대 3이 비슷하게 맞아집니다. 아, 7대 3인데 아이 양육권에 양육비까지. 그렇습니다. 7대 3이요. 7대 3이 말이 되냐고요. 제가 한 개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어이가 없죠? 저는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그렇게 어이없게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7대3 어떠세요? 저희가. 말도 안 되죠. 아, 말도 안 돼요? 기반을 잡았다는 거는 네. 본인의 억측일 뿐이고 아, 네. 아니에요? 네. 처음에 이 미용 업계를 시작하게 된 네. 건 누구 때문이죠? 저 때문이죠. 그렇죠. 첫 미용을 시작한 건 제가 시작을 하고 있었고 충주에서 샵을 하고 있던 것도 저희 언니랑 저예요. 네. 그리고 나서 샵을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학원을 하나 더 연 것이지 본인이 기틀을 다 잡았다고 할 수는 네. 없다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요. 사실은 남편분이 봉돌이셨습니다. 공대생이셨습니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 미용업계에 처음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진입장벽이 상당해요. 그런데 그렇게 엄밀하게 따지자면 오히려 저희가 7이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열심히 도와주는 노고를 인정해서 5대5를 저희가 후하게 인정했는데 여기서 7대3이 나오니까 너무나 망스럽습니다. 배신감이 장난이 네,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7대3의 양육권, 양육비까지. 네, 이거는 너무 말이 차도 안 큰 됩니다. 차 이쪽으로. 아니, 미용을 원래 하고 계셨으니까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남편도 자격증을 따신 거잖아요. 아, 저도 충분히 능력이 됩니다. 남편 자격증을 따신 거예요. 그 무슨 도움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거기 그거를 시작할 때 들어간 돈은 둘이 분이 같이 번 거 아니에요? 돈 자체는 같이 들어간 거예요. 네. 아내분도 일을 하셨지만 미용 업무를 그냥 하신 것이고 이건 사업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 사업의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돈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을 남편이 하셨다. 제가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저 학사가 2개가 있습니다. 경영학과도 나왔어요. 야, 이런 걸 시스템을 만드는 건 저한테는 간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는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형성하신 거 인정해요. 그래서 그 운영할 때 아내분 기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너무 억울한 게요. 네, 말씀. 네, 학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원에 있는 과목은 5가지 이상이에요. 근데 본인이 맡고 있는 과목은 단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3, 4개는 저의 몫이고 또 하나의 몫은 저희 언니의 몫이에요. 샵도 말씀을 드리면 그 샵의 원장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은 저희 언니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확히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언니한테도 한 2 가야 되겠는데? 네. 언니한테는 네, 사업권 관련해가지고 집중해.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 본인이 혼자 했다? 절대도. 저는 24시간 혼자 떨어져 본 적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5대5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소득이 제일 큰 게 어디예요? 학원? 학원이요. 학원인데 근데 학원을 강의가 5개인데 3개란대잖아요. 맞잖아요. 저 맞잖아요. 왜 내 업무를 빼고 얘기를 뭐 하나 있으신 아니, 분 그러니까 수업 강의로만 따지면 그렇죠. 봐보십시오. 이렇게 방금 왜 강의만 얘기에 나의 다른 노고가 있는데 하셔놓고 우리 아내분이 다른 사업에서 한 거에는 내가 다 했는데 아내가 뭐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자가당착에 빠지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네, 학원과 관련해서 네, 권수현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 수업이 돌아갈 수 있게 학생들을 모아서 운영이 되게 만들고 세금 관련된 거 망하지 않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아니 그러니까 수현 씨 하고 얘기 있거든요. 들어보면 네. 수현 씨 얘기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7대3을 얘기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얘기하는 어떤 운영도 중요하지만 강의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강의를 아내가 5개 중에 3개를 하고 있다는데 내가 다 한다라는 그 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업무는 여기 선생님이 아니어도 누구든 할 수 있는 업무였지 않은가. 누구든 할 수 있는 업무였지 않은가. 아 학원 강의가? 그렇죠. 네. 아하, 세금 관련한 것도 세무사님이 잘 아시죠. 근데 이제 세금 아니, 관련된 근데 것들만 잠깐만요. 강의를 아내가 3개를 하기 때문에 강사료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 아니? 그건 인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인정합니다. 지금 소득이 거기서 나온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멱살만 안 잡았지 눈으로 정말 레이저를 몇 번을 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근데 강의가 안 좋은데 내가 아무리 운영하고 재정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충분한 기여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학원은 5대5를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학원은요, 다른 샵은요. 그럼 나머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이제 학원을 제외를 하면 나머지는 정말 제가 다 그렇잖아요. 저의 네. 일이었거든요. 네. 저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만드는 거, 부동산을 시작하게 된 거, 네. 그리고 샵도 지금 증설을 한 거예요. 그거의 시작도 최초는 저였어요. 그거를 아예 생각을 안 했던 친구고요. 그렇지. 아 그러면 그렇게 해요. 학원이 수익이 제일 많이 난다며.
학원을 지영 씨가 갖고 나머지 다 줘요 그러면. 에이 또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면 대충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래 왜 더 손해인가? 아니, 손해라기보다는요. 어. 그 샵에서 저희 언니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저와의 관계가 끝난다면 샵 일도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샵을 일로 넘기면 언니가 안 하면 그 샵은 망한다. 그렇죠. 언니가 거의 15년 가까이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조금 이건 전체적으로 5대5를. 정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네. 통 크게 전체적으로 재산 분할 5대5로 가는 것으로 그러면 통 크는 게 아니고 아주 당연한 겁니다. 엄청난 그 아이고. 양보를 해서 5대5로 그러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뭐 흡족이고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생색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낮춰서 5대5까지도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7대3 부르고 좀 깎아서 6대4 되면 오케이. 5대5까지 되면 오케이.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불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요만큼 떼줘서 양육권 가져오면 되니까. 그래서 부르고 떼주고 양육권 기다렸죠. 이제 두 분이 좀 남겨놨던 네, 가장 어려운 문제인 양육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육을 설마 주장하시는 건 아니죠? 저희는 양육권을 주장하시는 무조건 거예요? 네 가지고 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하네. 와이프도 같은 생각이 있겠지만 저희는 정말 소중하게 아이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다녔던 기간도 원체 길었고 거의 5년, 6년 만에 생겼던 첫 아이거든요. 저희는 아이가 일단 삶에서 거의 1순위예요, 둘 다. 그래서 저는 일단 뺏기기 싫었어요. 양육권은 제가 무조건 가져와야 돼요. 제가 양육권을 뺏긴다면 항소할 수 있나요? 저 항소하고 싶어요. 우리 아내분은 이혼을 하시면 무엇을 하시면서 사실 거예요? 제가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학원 일도 있지만 제가 뭐 유아교육 졸업했기 때문에 유아교육 교사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사회복지사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미용을 계속 하셔도 되잖아요. 네네 미용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네. 할수 거고요. 있고. 네. 네 그리고 제가 주말에 웨딩샵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주로 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언니들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보조자가 되어가지고 뭐 애한테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언제든지 언니가 바로. 언니들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언니가 몇 분이세요? 둘이요. 언니 두 분. 두 분 다 결혼하셨어요? 네 조카들도 네. 지금 언니가 둘 셋씩 있고요. 네. 그러니까 조카들도 다 있어가지고 같이 놀기도 참 좋습니다. 네. 정신이 없으시겠네요, 이모가. 우리 조카들 권수녀님은 네, 왜 권수녀님이 양육자가 되셔야 되는지 언니가 지금 근처에 산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 케어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사세요? 옆집에 사십니다. 네. 옆집에 집을 구해드려서 이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 많은 시간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양육 환경을 얘기하는 네, 겁니다, 네, 네. 예, 지금. 그래서 네. 저는 목욕시킨 날이 몇 번이나 목욕을 시켰죠, 애들? 매일 한 번도 안 빼고 목욕을 시키고 있어요. 왜 저랑 애착 형성을 그래도 확실하게 시켜주기 위해서. 4살, 2살인데 1000일 동안 목욕을 시켰습니다. 애들 깨끗해요. 근데 그 부분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목욕은요 제가 씻기겠다고 주장을 해도 본인이 본인이? 하겠다고 네. 우기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첫째 아이가 엄마랑 씻는다고 해서 1년 정도는 또 제가 씻겼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그래? 최근에 아이가 또 다시 아빠랑 씻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해보니까 이제 아빠가 훨씬 네, 좋았나 봐요. 편하게 잘 시킨다. 네.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또 그 시간에 제가 노냐 그런 건 아니에요. 청소하고 예, 청소하고, 씻기는 동안에 가사일 하시고, 청소하고 그렇죠. 애들 입으로 씻고 나오면 입고 해야 될 옷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는 24시간을 같이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억울하게 육아를 전담했다라고 한다면 진짜 억울하게는 아니에요. 네, 지금의 양육 환경이 네, 네. 아버지의 역할이 지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 밥은 어떻게 됐죠? 애들 밥은 누가 준비해서 했나요? 애들 밥 먹는 거 중요한데 어릴 때. 아이들의 식사, 네, 설거지, 젖병 소독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것까지 전부 다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께서 아내분 식단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김에 자녀들 식사까지 동시에 한 것이지. 그것까지 다 했네. 심지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수현 씨가 그렇게 열심히 산 거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하질 않아요. 맞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생각도 듭니다. 폭력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참다가 뭘 더 나중이야. 영상에서 그 어떤 마지막에 그 충격적인 장면, 성향, 그게 아이 키우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뭐 되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엄마 생각에는 아빠가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갖췄다고 생각해요? 일정 부분은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양육권을 가져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굉장히 예민해서 새벽에 또 몇 번이고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매번은 아니지만 여기 남편께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경향이 종종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화를 내는 경향이 종종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이는 나에게 와야 한다. 나한테 자꾸 화내서 안 돼. 안 내. 뭘 안 내? 내잖아, 새벽에.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벽에다가 1시에 깨고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4시에 깨고 5시에 깨고 6시에 깨고 7시에 깨우면 어느 인간을 갖다 놓고 1시간마다 한 번씩 깨우면 나는 화를 안 내. 대단해요. 나는 애들한테 소리 지르지 않아.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화를 안 내고 움직일 수 있어? 아, 그건 대단한 내 거야. 자식이잖아. 불침어도 그렇게 안 켠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요. 다른 방에 가서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 삭히고 오기 위해서 그런 행위가 있었던 걸 인정을 해요. 그거가 인정을 그게 해요. 근데 수현 씨 다른 방에 가서 하든 집 밖에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나중에 애들이 컸을 때 지금은 뭐 애기니까 안 한다 쳐도 지금 아까 아내한테 했던 것처럼 언제고 그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본인은 나는 이제 이거를 고치겠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아예 안 듣는 데서 한다. 그럼 하긴 한다는 얘기 아니야. 앞으로는 안 할 계획입니다. 전혀 할 계획이 없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이 정말 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감을 하고 계세요. 공감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됐든 좀 길게 생각하시고 상담 치료나 이런 거를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아셨으니까 네. 저는 그 점만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이 부분에서 서로 양육자도 내가 지정되는 것이 맞아 이렇게 계속 다툴 것인지 그러한 이혼 의사에 대해서 변화는 없는지 그런 것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 본인의 이야기를 네, 본인의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저의 이혼을 하고 싶다의 반 정도의 의견은 여기가 이혼을 하고 싶어 하니까 반발이거든요. 왜 이혼을 하고 싶어? 그럼 나도 하고 싶어의 생각이 좀 강했어요. 근데 그 의사를 빼고 나면 저는 이혼은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입장을 했거든요. 네, 조정을 잘해보자. 네. 왔는데 시작부터 너무 재산분할 7대3 때문에 네, 네. 빈정 상하셨고 정말 너무 심했지. 저도 모르게 감정이 확 치솟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네, 조금 더 좋게 조정해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는 이혼 의사가 없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남편분이 원하는 바를 받아들여 주시면은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사항을 조금 구체적으로 정해왔는데요.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식단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실 통제하지 마라. 이게 상대방의 가장 큰 일단 첫 번째 구체적인 주장일 거예요, 그렇죠? 일하는 부분에선 되게 잘 하거든요. 이게 식탐 먹을 거의 부분에서 조절이 안 돼요. 검사를 했을 때 안 좋은 수치가 나오면 네. 남편 관리, 다시 검사해가지고 정상 수치가 나오면 식단 자유 이런 건 그렇게, 어떠세요? 네,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게 네. 눈으로도 얘기하지 않게 네. 맛있겠다 이런 얘기도 금지. 그냥 다 금지. 맛있겠다. 네, 그러니까 뭐 어디가 그런 관심조차 또 싫어요. 그냥 금지.
그런데 사실 우리 아내분도 인정하는 점은 남편분께서 식단 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했고 남편분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게 풀어졌을 때 다시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염려하신다는 것을 다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피 검사를 3개월 텀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상 수치이기 때문에 식단의 완전 자유화를 하되 만약에 3개월 뒤에 검사를 했는데 이게 또 비정상이 됐다. 됐다. 그럼 그때는 관리하셔도 됩니다. 관리해도 되죠. 네. 네, 그런 식으로 그 정상 범위 내에 있다면 식단의 완전 자유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자 문제가 이혼이고 뭐고 다른 걸 떠나서 지금 가장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지영 씨 건강이에요. 예? 네. 안 그래요? 아 이혼해서 뭐 살면 되지. 그런데 사람이 몸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가지 덧붙이면은 두 분이 그렇게 치열하게 다퉜던 양육권 문제에서도 그건 불리한 요소가 될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네. 사실은 엄청 큰 단점은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게 뭐 엄청 큰 약점처럼 단점을 이미 갖고 계세요 아빠가. 네. 퉁치도록 그 하죠 부분은 그러면. 이걸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3년 전에 네. 이분들을 제가 봤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지영 씨를 굉장히 호되게 혼을 한 번 냈습니다. 네. 왜냐? 그날도 저희 녹화하는데 바로 밑에 흑백버거가 새로 문을 열었는데 서울 올라왔다고. 그래서 제가 나갈 때 그래도 서울에 왔으니 오늘은 한 개만 드시고 가세요라고 했는데 근데? 저희 작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여섯 개를 사서 갔다. 대여섯 개를 사서 갔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게 3년 전이에요. 근데 3년 전인데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통제를 못 하고. 통제를 못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는 우리 저 라지 한 판 이거 먹는 거 봤죠? 피자. 라지 한 판 저도 잘 못 먹는 건데 지영 씨도 이제 우리 남편만 잘못했다라고 그러지 말고 진짜 뼈를 깎는 어떤 의지를 살아야죠. 근데 네. 만약에 3개월 지났는데 수치가 위험하게 올라갔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식단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남편이 통제하는 걸로 따르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그 3개월 이후에 정상 수치에 들면 그날은 약간 포상처럼 드실 수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보면 그날. 아니 어차피 아니, 잘 그러니까. 식단이잖아요. 네. 3개월 동안. 아니 그거는 통하네? 얘기하지 말고. 네, 안 통하네. 그거는 얘기하지 말고. 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뭐가 있죠? 네, 공감하는 말투 사용하기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너랑 대화를 못 하겠다고 하는 거야. 왜 울지? 어떡하지? 나도 같이 울어야 되나? 눈물의 사연은 무엇일까? 힘들다니까? 많이 힘들었구나.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병인 것 같아, 넌. 왜 병이야?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용기야, 너는. 우리가 영상에서도 확인을 했던 게 뭐가 있냐면 공감 좀 해줘 그랬더니 그래 네 마음은 그렇구나 알겠어 약간 이렇게 그거는 조롱이었어, 조롱. 네 오히려 좀 더 좀 우리가 속상하고 더 큰 상처를 입거든요. 그래서 약간 리듬감 있는 공감. 아 그렇구나. 사실 또 그렇다고 해서 괜찮아요, 꼭 그거?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아니라. 사실 이거는 예시가 그렇다는 것이고 좀 진심으로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네. 공감을 진심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 말 정도도 괜찮은 건지가 저 일단 궁금하거든요. 아유 연기라도 해요 그냥. 아, 연기해도 돼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연기라도 하라고. 그렇게 원한다라고 그러면 내가 정말 저도 난 너무 공감해. 나도 그게 잘 티에서 그게 잘 막 그러신 아유 거예요. 그렇구나 네. 이게 잘 안 되는데 네. 그래도 그냥 우리 지영 씨를 보면서 무슨 얘기하면 그래 아이고 그렇구나 어떡하니 어? 그거 지금 맞나요? 그게? 힘들겠구나. 요 정도로만이라도 이 정도만이라도 좀 상대 얘기에 내가 귀를 기울여 주는 정도로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상황인지? 그 저기 고민을 한번 얘기해봐요. 나 뭐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뭐. 나 힘들어 뭐 이런 거. 자기야 나 오늘 학원 일 하다 너무 힘들었어. 학원 일 하다 너무 힘들었어. 와 진짜 힘들었구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잠깐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말은 나고. 진짜 힘들었구나 이렇게. 저 사람도 문제가 많아. 진짜. 나한테 똑같이 얘기해봐요.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오케이. 자기 나 오늘 식단 하느라고 진짜 너무 배고프고 힘들었어. 아이고 배 많이 고팠지. 야 근데 지영아 오늘 많이 안 먹어서 그런지 훨씬 얼굴이 갸름해졌다. 어? 진짜. 엄청 괜찮다. 어? 얼굴이 너무 이뻐졌어. 이거 약간 심쿵하지 않나요? 아니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면 동기부여가 좀 될 거 아니야. 안 먹을. 얼굴이 가림해졌다라고 막 이러면 아니 신이 나서라도 좀 식단을 할 거 아니냐고요. 노력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응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고 네 마무리하시죠. 그래요. 정말 네. 제대로. 얘기해 보세요. 자기야, 나 오늘 식단했는데 나 너무 적게 먹어서 너무 힘들었거든. 너무 힘들었구나. 너무 힘들었구나. 많이 배고팠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해줄게. 나 좀 배고팠는데 자기가 또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나 햄버거 5개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냥 덤덤하게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할 수 있을까?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되겠는데? 처음에는 그 부끄러워하는 게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치, 너 그거 못했었지? 나한테 안 했었지. 그런데 이게 횟수를 이렇게 몇 번 더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진짜 어렵구나. 그동안에도 하려고는 했으나 어려워서 못했던 건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다. 앞으로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살짝 가졌어요. 그럼 이 부분은 충분히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거는 뭐냐면요. 좀 폭언을 하거나 욱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거는 급발진. 정말 안 좋으니까요. 그럴 때에는 아내가 원하는 보석. 나 뭐 가지고 싶어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아내에게 사주는 것으로. 폭력적인 모습,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네,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저는 살짝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보상을 원하시는 거죠?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음식을 사준다던가. 되게 싫어하잖아요, 제가 먹는 거. 그러니까 그럼 본인도 안 할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폭언이나 폭력적인 네. 모습을 보이면 나에게 너 피자 한 판, 식단을 뭐 이렇게. 피자 2판 이렇게. 그러면 어떨까요? 음식이 아니면 보석을 사주세요. 보석은 비싸서 못 사줄 테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보석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네, 보석은 뭐예요? 아무래도 보석은 가격이 좀 비싸니까. 비싸고 하다 비싸니까. 보니까 그렇게 한번 화냈다가 사주려고 하면 지출이 안 크시잖아요.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 보석이라는 선택지가 있는 거고요. 보석을 가격을 좀 네. 정해가지고 아예 내가 이거 했다가 큰일 나겠네 정말. 큰일 못 나겠네 올라가겠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뭘 하나 걸어요. 1,000만 원 가지고 될까? 저 한 3천 걸어요. 그래가지고 네. 3천 이상의 어떤 선물을 왜냐면 안 할 거라며. 안 할 거고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저도 이제 치료를 받을 계획이라 앞으로 벌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아니 하기 그러니까 그럼 때문에 약속을 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오케이 부분이에요. 오케이. 좋아합니다. 네. 화를 내는 상황들은 물론 없겠죠.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상황인데 치료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잖아요. 고쳐보자라는 생각